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주 책대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책은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아마 안티프레질은 처음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.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만든 단어고 개념이기 때문인데요. 이 책의 저자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으로 레바논계 미국인 투자자, 경제학자입니다. 블랙스완을 통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위기의 개념을 설파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. 이 책에서는 프레질의 반대로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, 아마 프레질은 다들 아실 겁니다. 요렇게 생긴 상자 박스, 우리가 택배 보내면 뭐 와인잔이나 유리잔 넣어서 보내면 깨지기 쉬우니까 거기에 프레질이라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죠. 근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. 한글로 해보면 깨지기 쉬운의 반대는 깨지기 쉽지 않은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,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깨지기 쉬운의 반대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예를 들고 옵니다. 그 뭘까요?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깨지기 쉬운의 반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이 책에서는 쉽게 설명해서 유리잔 같은 경우는 깨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잖아요. 근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히드라의 얘기를 합니다. 요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, 대가리를 댕강 자르면 머리가 두 개가 나는 거죠. 그렇게 어떤 상처나 무작위성,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, 그것을 프레질의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가운데 어디쯤 있는 것은 그냥 강건함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사람은 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생뚱맞게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이 책을 썼느냐? 그 핵심은 요즘 우리 세계 자체가 이제 세계 자체가 점점 더 프레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쉽게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프레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예를 들자면 프레질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보이는 작은 리스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보이지 않는,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큰 리스크에 의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걸 얘기합니다. 요즘은 대기업들도 3개월 만에 망해버리곤 하잖아요. 뭐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니콘도 마찬가지고. 그런 것들을 프레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, 우리는 안티프레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안티프레질이란 뭔가?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잃을 때 조금 잃고 얻을 때 많이 얻는 패턴, 가변성, 무작위성, 무질서,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더 성장하는 것,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레질과 강건함, 안티프레질, 이 세 가지를 나란히 세 가지 축선상에 두고 트라이애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본인의 논지를 설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여기 보십시오. 현재 사회가 프레질을 강요하고 있고, 이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의해 한 번에 무너질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자, 뭐 조금 몇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, 우리 몸도 약간 안티프레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.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골밀도가 높아지는 현상, 그리고 외상 후 성장하는 현상, 그리고
소량의 독성 물질이 실제로 인체에 유익한 약물로 작용하는 현상, 호르메시스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현상.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어느 다른 이 책을 좀 이해해 보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, 강남에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음식점들 하나하나를 보면 프레질한데 강남의 상권은 안티 프레질하다는 거죠. 근데 그 프레질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실패를 하고 개선을 하고 성장을 해야만 그 전체적인 강남의 상권은 안티 프레질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티프레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내가 안티프레질한가 아니면 프레질한가를 확인해 보는 어떤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뭐 옵션을 활용하라, 뭐 여러 가지 바벨 전략도 있는데, 이 바벨 전략이 좀 설명드리기 쉽습니다.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회복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라. 거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, 나머지는 계속 실패와 성장을 반복해라.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게 의사결정을 해라.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화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뭐 예를 들면 뭐 독서나 운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안티프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거나, 혹은 우리가 주식에 리스크가 높은 것에 몇백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이 어느 순간에 기대가 된다면, 우리가 뭐 300만 원을 잃는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것은 안티프레질한 성격일 수 있다, 선택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내가 100원 벌다가 1000만 원 잃는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프레질한 것이고, 1000원 잃다가 어느 순간 그게 뭐 100만 원, 1000만 원을 얻는 의사결정의 반복이라면 안티프레질 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제 설명으로 이 책이 다 전달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이 책이 어렵고 번역본이고 이래서 100% 이해한 건 아니지만, 이 책을 읽고 뭐 이곳저곳 또 이 책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본 결과 그 두 가지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안티프레질은 오목하고, 뭐 프레질은 헷갈린다. 죄송해요. 그래. 프레질은 오목성을 가지고 있고, 뭐 안티프레질은 볼록성을 가지고 있다. 이것을 컨벡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데, 그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 기본적인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.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짧게 내용을 남겨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